TLTW 괜찮냐고요? 커버드콜은 특정 조건에서만 시장 대비 알파 수익이 발생합니다. 알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정말 하고 싶어도 재미로 5에서 10%만 투자하세요. TLTW 정리는 끝입니다. 슈드 몰빵 절대 안 하죠. 다른 배당 성장 ETF 다 살펴보고 분산해서 투자해야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수 ETF로 장기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정도 밸런스가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심리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항상 여러 소식이 많죠. 더 오를 거다. 큰 조정이 왔다. 투자했다가 잃었다. 포모 와서 몰빵 쳤다가 잃었다. 마켓 타이밍을 재기도 하고 조금 불안한 케이스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갖 호재, 악재, 그리고 여러 성공 신화와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백색 소음처럼 들려요. 슈드 데이터 정말 많이 봤었죠? 닷컴 버블 때부터 보면 슈드의 섹터 균형이 좋아서 장기 투자에서는 오히려 거품 끼는 스파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상승은 보여줄 것이다. 여러 로직을 통해 시장보다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 평균 6%를 보고 대략 8에서 12% 내외를 목표로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주가도 잘 오르고 정확히는 성장주의 거품이 빠질 때 스파이는 더 잘 방어할 확률이 높고 배당 성장은 시장보다 더 좋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금 흐름 중에서는 최고의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처럼 기술, 성장주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특정 시점에는 베스트가 분명 아닐 수 있지만 앞에서 봤던 데이터처럼 장기간 투자했을 때 시장에서 최소 상위 5%는 가능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죠. 우리가 투자 대회하는 게 아니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런 슈드의 로직과 성과, 취약점에 대한 이해를 마쳤기 때문에 저는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것이라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보던 주식 유튜브, 블로그도 이제 잘 안 보게 됩니다. 세계의 경제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랐고, 또 엄청난 성공 신화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경기 침체? 좋아지겠죠? 인류가 멸망할 게 아니라면 당연히 다시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적립식 매수하기 더 좋은 시기겠죠? 환율도 뭐 왔다 갔다 하겠죠? 원화 가치가 좀 불안한 건 맞는데 달러로 슈드 사서 해칭하니까 괜찮습니다. 많이 오른 개별 주식들도 있죠. 근데 또 떨어질 겁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개별주는 단일 종목으로 5년, 10년 이상 꾸준히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데이터로 많이 검증됐죠. 분산하지 않으면 오래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니까요. 그리고 이 단기적 투자들이 결국 대부분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고 주요 ETF 장기 투자로 돌아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 지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래서 정말 마음은 편해졌는지, 그래서 실제로 수익은 얻었는지, 한두 번 좋았더라도 이거 20년 이상 반복할 수 있는지 그냥 또 다른 번뇌가 반복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투자에 대해서 진리나 정답에 가까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왜 이럴까요?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ETF 꾸준히 투자하고 본업에 더 신경 쓰고 세계 경제, 기업 분석할 시간에 내 가족, 내 마음 더 챙기고 틈틈이 운동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 선택지들을 정리해 볼까요? 위험하고 변동폭이 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당연히 암호화폐가 가장 위겠죠? 가장 위험하고 변동성도 가장 큽니다. 그런데 왜 투자할까요? 그만큼 기대값이 큽니다. 다른 자산군보다 더 큰 상승이 목적이죠. 하지만 저는 평생 다 못 쓸 자산을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더더욱 은퇴를 앞둔 지금은요. 일부 금액이라면 투자할 만도 한데 분명 단기적인 변동에 고통받을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알 때도 됐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팔랑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투자 안 합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랑 성장주를 볼까요? 이것도 역시 스파이보다 더 큰 수익이 목적이죠. 스파이로는 부족하니까 하는 겁니다. 나스닥의 경우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건 분명하죠. 하지만 단기적, 중기적 변동이 정말 큽니다. 여기에 자산 100%를 투자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은퇴 시기가 5년, 10년 늦춰질 수도 혹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 계획과의 오차 범위가 커지죠. 레버리지 잘못 사용하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저도 슈드 보완을 위해서 5에서 10% 정도는 투자할 계획이지만 마켓 타이밍 없이 그냥 묵혀두고 목돈 필요할 때만 간간히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배당을 볼까요? 제피를 예시로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 더 큰 수익을 보여주는 커버드 콜이죠. 슈드와 다른 점이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에 기인한 게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특정 조건이 맞는 시기에만 알파 수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경우 언제든 배당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만 인지하고 투자하면 되겠죠. 현금 흐름을 위해서 8% 내외의 배당을 목표로 한다면 마음 편하게 투자해도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엔 초기 현금 흐름을 위해 투자하더라도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최대 10%는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일 것 같고요. 스파이, 시장이죠. 사실 다들 시장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긴 합니다. 기술 성장주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 되죠. 모두가 정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장주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그리고 지금처럼 항상 거품이 낄 수 있고 언젠가 불운이 겹쳐서 내가 은퇴할 때 거품이 꺼진다면 스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못합니다. 시기에 따라 방어가 아주 취약한 지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슈드가 더 좋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스파이 투자 안 합니다. 슈드 배당으로 현금 흐름 만들고 제가 통제 가능한 선에서 QQQ로 비중 조절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배당 성장을 볼까요? 슈드도 나스닥, 스파이에 비해 덜하지만 절대 그 변동성은 작지 않죠. 큰 경제 위기에서는 슈드 역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하지만 배당은 아주 안정적이죠. 게다가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되죠. 주가가 얼마나 날뛰든 배당만 잘 성장해도 됩니다. 배당주 특성상 주가 방어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잘 됩니다. 지금처럼 기술 성장주가 주목받을 땐 당연히 성장주, 스파이가 더 좋겠죠. 근데 또 거품이 빠지면 그땐 또 슈드가 좋겠죠. 이렇게 장점과 취약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배당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의 결과죠. 자본주의 그 자체입니다. 최고의 수재들과 최고의 기업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24시간 일하고 있죠. 주가는 항상 군중심리 때문에 거품이 끼고 또 빠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은 그 변동성에서 차익을 취하는 구조고요. 이렇게 기대치 베이스의 주가는 외부 요인에 따라 항상 요동치지만 이익을 내려는 기업의 노력과 활동, 그리고 성장은 언제나 꾸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배당이죠. 슈드는 그 중에서도 좋은 기업을 잘 뽑아주는 ETF고요. 물론 저도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이번 6월도 불안불안하고요. 그런데 내년엔 잘 뽑아주겠죠? 만약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면 직접 하면 됩니다. 슈드보다 더 저렴하게 20년, 30년 배당 성장 더 잘하는 기업 잘 뽑아주실 분, 그런 ETF 있으면 당연히 저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진 없는 것 같죠? 따라서 배당 성장 ETF의 경우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나의 은퇴 시기를 예측하고 꾸준히 모으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슈드를 보완할 더 좋은 ETF가 나오면 그땐 같이 투자하면 되고요. 자산 운용사가 하는 일이 이거죠. 언젠가 이 슈드를 9세대의 ETF로 만들어버릴 새로운 ETF가 또 나올 겁니다. 인류도 그래왔죠. 흑사병, 콜레라 다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생태계와 계속 싸워가야죠. 그래야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배당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건 심지어 배당 관련 로직이 전혀 없는 스파이로도 확인이 됩니다. 평균 배당 성장률이 6%죠.
하지만 필터링이 없어서 들쭉날쭉 편차가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필터링을 가진 슈드는 당연히 더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스파이보다 배당 쪽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ETF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 생태계에 잘 적응할지 꾸준히 잘 지켜보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이 편합니다. 평생 다 못 쓸 자산이 목적이 아니라서 그냥 스파이보다 더 좋으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업 분석, 마켓 타이밍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의문입니다. 정말로 기업 분석하고 공부하면 100명이 투자해서 100명 다 성공할 수 있나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가 워렌 버핏이 될 수 없죠. 심지어 워렌 버핏도 틀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저도 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로 확인한 내용이 있었죠. 슈드 종목 비중 95%가 S&P 500 소속이고 그런 슈드의 성과나 배당이 엉망이라면 S&P 500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S&P 500에서 배당 성장 잘하는 기업만 골랐는데 그게 안 좋으면 당연히 모집단 상태도 비슷하겠죠. 시장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크게 시세 차익 투자와 배당 투자로 나눠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참가자의 심리 또한 많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 겪었던 일들인데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무리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와도 이제 별로 감흥이 없어요. 환율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생각도 잘 안 듭니다. 그렇게 핫하다는 주식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앞섭니다. 누군가는 벌겠지만 대부분은 또 잃겠구나. 5년, 10년 모은 돈이 또 사라지겠구나. 오히려 저런 변동 때마다 엄청나게 양산되는 컨텐츠랑 또 그에 따라 동요되는 사람들을 보면 아쉽습니다. 비행기 탈 때도 대륙권에서는 천둥번개 치고 비 오고 난리 나죠. 근데 고도 1만 미터 성층권으로 올라오면 그냥 조용합니다. 그리고 딱 그런 기분입니다. 모든 건 개인의 선택이고 각각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엔 지금 투자가 가장 잘 맞습니다. 마음 편하고요. 시간 쏟을 거 없고요. 10년, 20년이 아니라 그냥 평생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변동성 감수하고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겠다. 그럼 스파이, QQQ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은퇴 시점 몇 년 전부터 틈틈이 슈드 같은 배당으로 전환하면서 은퇴 준비하면 되죠. 저처럼 마켓 타이밍 따지기 싫다.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 그럼 슈드 사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자녀 소득이 남으면 재투자하거나 그때 가서 취미로 테마주, 성장주 마음껏 해도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쉬운데 또 가장 성과도 좋을 텐데 좋았었고요. 왜 위험한 지름길만 찾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그 시간과 감정이 아쉽고 또 아깝습니다. 끊임없는 번뇌로 인생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지만요. 또 참가자 대부분 수익을 벌어가면 모르겠는데 뭐 일부는 5억, 10억도 벌어가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럼 저도 투자했습니다. 주변 사람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 몇 개의 성공 신화만 공유되죠. 다들 또 부러워하고 늦게 들어갔다가 후회하고 그걸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통 도박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대 확률이 도박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데이터 볼 것도 없이 그냥 꾸준히 참가만 하면 참가자 모두 수익을 얻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정말 아쉽지만 이런 마켓 메이커가 있어야 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이 슈드, 스파이에 장기 투자하면 당연히 알파 수익이 떨어지겠죠. 굳이 따지자면 이 정도 밸런스로 유지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주식에 관심이 잘 안 갑니다. 관심 가져봤자 워렌 버핏처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그냥 버크셔에 투자하는 게 낫죠. 제 경우엔 이걸 대신 해주는 패시브 배당 투자를 통해서 소중한 것에 내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슈드 좋죠.
특정 시점에 최고 수익은 아닐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후회할 만한 투자는 아니겠구나. 이 정도면 됐습니다. 20년 투자했을 때 슈드보다 좋은 거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슈드가 하위 50%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럼 됐죠. 따라서 시끄러운 시장 상황이나 넘쳐나는 정보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떡상하는 주식 절대 사지 마시고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에도 괜찮은 ETF 하시고 더 소중한 것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결론과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저도 이제 주식 투자보다 저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투잡, 쓰리잡 하느라 좋아하는 자전거를 접었었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50km씩 한강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게요? 이게 진짜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죠. 내 건강이랑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요. 여러분도 이런 저 같은 유튜브 볼 시간에 스파이 슈드 하나 정해서 투자하시고 자기 개발, 운동하는 게 훨씬 행복에 가깝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는 게 훨씬 좋아요. 다만 아직 확신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 제 영상은 도움이 되겠죠?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거의 2주 내내 다른 영상들을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좀 잘 나갈 만한 것들, 핫한 것들. 근데 아무래도 아니더라고요. 싹 다 날렸습니다. 제 성격이 그렇게 안 됩니다. 오늘 영상 보셨죠? 넘쳐나는 정보들, 핫한 가십거리들. 이거 제 성격이랑 진짜 안 맞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투자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취미활동입니다.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이런 목적이 있으면 할 이유가 없죠. 분명히 더 자극적이고 조회수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리 준비해도 끝까지 제가 관심이 잘 안 가더라고요. 굳이 또 저도 관심 없는 내용으로 번뇌를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일단 스파이, 슈드부터 하세요. 상위 5%, 10% 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ETF가 있는지는 계속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정말 많았죠? TLTW 괜찮냐고요?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커버드 콜은 특정 조건에서만 알파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것만 알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정말 하고 싶어도 포트폴리오 중 일부만 투자하세요. TLTW 정리는 이걸로 끝입니다. 저는 곧 있을 은퇴를 앞두고 이미 어느 정도 스스로 수많은 숙성을 통해서 평안에 이른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순수한 지금 제 시각 그대로 이런 선택을 내린 이런 단계에 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딱 오늘 영상처럼요. 그냥 이런 얘기가 저도 참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굳이 관심 가는 내용이라면 슈드 몰빵 절대 안 하죠. 다른 배당 성장 ETF 다 살펴봐야죠. 그리고 분산해서 투자해야죠. 그리고 상가 투자라든가 퀀트 투자라든가 오늘처럼 스파이는 왜 투자하지 않는지, 그럼 슈드나 다른 배당 성장 ETF는 또 왜 하는지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도 말이 길어졌는데 넘쳐나는 정보는 절대 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지금처럼 저랑 비슷한 목표를 가진 극소수의 분들이라도 어디 다른 데 가서 못하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스파이 슈드 장기 투자하세요. 우연히도 오늘 내용 이미 마지막 페이지에도 써 있었네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돌고 돌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잼툴이었습니다.